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맡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혁장 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올해 울산광역시 입학전형 일정표입니다. 일정표이면 지금 이제 어제까지 정기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특별전형 원서 접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접수를 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접수를 하지 않고 이제 여기 있는 후기 일반 고등학교에 접수를 이제 희망을 하시는 분들께서 설명에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후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돼서는 9월 13일 이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월 8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 합격자들에 한해서 일반 고등학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합격자는 들지 못하면 배정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후기 일반고 입학 전형 요강의 기본 방향을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신 성적 200점 만점. 이때 내신 성적은 이제 교과 성적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내신 성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200점 만점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고등학교, 후기 일반 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후기 일반 고등학교 수용 인원만큼 선발을 해서 선발된 학생들을 하나여 추첨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어디까지 반영되는가? 선발까지만 이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선발이 된 이후 추첨의 과정에는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집 가까운 데 가고 성적이 낮다고 해서 멀리 가, 이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내신 성적은 크게 교과 영역 점수와 비교과 영역 점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영역은 크게 이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비교과 영역은 20%의 비중을 차지해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학생들을 쭉 줄을 세웁니다. 우리 울산시 전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한 중학생들을 쫙 소위 말해서 줄을 세워서 수용 인원만큼을 탁 잘라서 이제 배정 대상자로 만드는 거죠. 그 수용 인원 몇 명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과 영역은 다시 2학년 성적과 3학년 성적으로 나뉘고요. 2학년 성적은 40%, 그리고 3학년 성적은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80%를 다시 100%로 환산하면 2학년이 40%, 3학년이 60%가 들어간다는 거죠. 3학년 시험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전의 기회는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물론 이제 그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못 치는 것보다는 잘 치는 것이, 만약 경계선에 있다면, 그 수용 인원의 경계선에 걸려 있는 학생이라면 저 3학년 마지막 시험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 보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전에 올림픽 때 우사인 볼트가 끝까지 안 달려서 세계 신기록 세우고도 욕먹었던 거 상기시켜 주시면서 끝까지 애들 보고 3학년 기말까지 잘 치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 20%는요 다시 쪼개면 출석 성적, 봉사활동 성적, 행동 발달 상황 성적, 창의적 체험 활동 성적 네 가지 영역으로 다시 구분이 되고, 반영 비율을 따지면 출석 성적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8%. 그다음에 봉사, 행동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다 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것이 전기학교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 전기학교가 어떤 학교들이냐면 이런 학교들입니다. 울산과학고, 스포츠과학고, 마이스터 계열 학교, 예술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여기 전기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후기학교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한다고 해도 다 불합격 처리를 시킬 거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맞죠? 정기고를 넣어놓고 합격하시면 여기를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거기 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요. 6번째, 어떤 전형이라도 전기 전형이든 후기 전형이든 어떠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다. 예를 들면 전기고등학교에 내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갖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저 등록 포기할래요. 선언하고 등록을 포기하는 순간 그 학생은 해당 학년도 그 어떤 고등학교에도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맞죠? 거기 넣어놓고 여기 오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마음 접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또 안내 문자로 계속 안내를 하시겠지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책자로 지금 인쇄를 해드렸으니까 역시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눈여겨 좀 보시고 이런 일정들을 좀 참고하셔서 아이들 서류 내고 확인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버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월, 화, 수, 목 4일 받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이전에 중학교에서 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제출한 날짜를 제가 다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오고 갈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학교가 이날 내나 안 내나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8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럼 요 애들에 대해서 이제 배정을 할 거고요. 배정 발표는 1월 31일 금요일에 합니다. 배정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담당자분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설명을 들으시고요. 만약에 우리 애가 불행하게도 이 합격자 발표일에 발표가 났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요새 전화들 주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 보셨던 전기학교들 중에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정원을 다 못 채우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학생 수는 이제 줄으니까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전기고등학교가 발생한다면 학교장이 우리 학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학교는 추가 모집 공고를 냅니다. 1월 달에요. 1월 8일 이후겠죠. 그러니까 그죠? 1월 8일 이후에 전기고등학교 중에서 추가 모집 공고가 뜨는 학교에 여기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기 일반 고등학교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의 고등학교를 아무 때도 못 가고 내년에 다시 쳐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전기 특성화고 중에서 추가 모집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서는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우리 울산 소재 중학교 졸업자들은 그 출신 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다 거의 졸업 예정자분들이시죠, 학부모님들. 네. 혹시라도 여기에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학부모님이 계시거나 검정고시나 학력 인정자 또는 양산이나 경주 지역의 교육감 협의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은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우리 교육청 지하 1층에 있는 고사관리실로 직접 오셔서 접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 오셔야 되고 만약에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중3 학생이거나 우리 울산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다 접수를 일괄적으로 교육청으로 하실 거니까요. 자, 궁금하신 내신 성적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후기 일반고등학교 내신 성적 기본 지침에 따라서 모든 중학교가 똑같이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까 교과 성적이 80%였고요. 그 교과 성적 80%를 다시 2학년, 3학년으로 쪼개면 32%, 48%의 비중으로 80%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걸 200점 만점의 배점으로 따지면 결국 2학년 교과 성적은 64점 만점이고 3학년 교과 성적은 96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몇 점일까요? 네, 160점이 되겠습니다. 160점. 나머지 40점은
비교과 성적으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성적이 제일 비중이 높았잖아요. 8%. 배점으로 따지면 16점입니다. 학교만 꼬박꼬박 가도 16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 성적이 8점, 행동발달 상황 성적이 8점,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이 8점입니다. 봉사활동 성적은 알겠는데 행동발달 사항은 뭐고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은 뭐냐? 나중에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학교는 11월 30일 토요일까지의 아이들의 비교과 성적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우리 애가 11월 30일에 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그 11월 30일까지 했던 봉사활동 성적을 반영해서 이 성적을 산출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평일 안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봉사활동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일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의 비교과 성적 기준을 다 완료시킨 걸 가지고 이제 12월 5일까지 이 내신 성적을 200점 만점의 내신 성적을 각 학교가 다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출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사정을 하겠죠. 하나하나 따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8점, 16점을 차지했던 출석 점수는 성적은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4점이 있습니다. 기본 점수 4점에 학년별 가산점이 4점씩 주어져요. 그래서 다 합치면 16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봉사활동, 행동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마찬가지 기본 점수가 주어지고 학년별 가산점이 주어지는 방식은 똑같은데 봉사활동은 기본 점수가 2점에다가 학년별 가산점이 2점씩이라서 8점이고 행동발달 상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본 점수가 5점이에요. 5점이고 학년별 가산점이 1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만점은 어쨌든 8점씩이고 이 영역의 최종 만점은 40점이 되겠습니다. 자, 출석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점수 4점에 학년별 가산점 4점씩을 받아서 총 16점 만점인데 이 가산점은 이제 감점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감점의 방식으로 주어져서 미인정 결석이 하루면 점수가 0.5점 깎여서 3.5점이 되는 겁니다. 미인정 결석이 7일이면 점수를 0.5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감점이 되어서. 그리고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3번을 결석 하루로 계산해서 요 표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 8일 이상이 되면 가산점을 못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하는 방식으로 받게 되고요. 기본 점수 4점은 있습니다. 기본 점수 4점은 있고 가산점을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3년을 다 8일 이상 매년 미인정 결석을 했다면 이 친구는 이제 가산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봉사활동 성적입니다. 8점 만점이죠. 기본 점수 2년에 학년별 가산점 2점씩 해서 총 8점 만점인데요. 울산은 학년별 봉사활동이 4시간 이상이면 가산점 2점을 줍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이 4시간 이상만 했다면 가산점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에 가서 하는 그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 하는 날만 골라갖고 결석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 거의 다 기본으로 채우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혹여나 골라갖고 결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11월 30일까지 실적을 반영해 주니까 애들 보고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1.7점, 2시간 1.4점, 1시간 1.0점이고 1시간도 하지 않았으면 0점입니다. 혹시라도 타 시도에서 전입 온 학생의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학생의 봉사활동을 산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우리 울산시 내 4시간 만점인 요 기준으로 해서 그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그 시도의 봉사활동 만점 기준 시수 분에 본인이 그 해 실시했던 기준 시수를 계산해서 환산 시수를 산출하고 이 환산 시수를 중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 8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요 우리 울산의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이후에 전입해서 학교를 전학을 온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다. 담임쌤들이 다 알고 계셔서요. 이렇게 산출을 다 하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 설명회를 2주 전에 먼저 했어요. 해가지고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이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설명을 다시 개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발달 상황 성적이 궁금하셨죠? 이게 8점 만점에 기본 점수가 5점이고 학년별로 가산점을 1점씩 받을 수 있는데, 그 1점씩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요겁니다. 교과와 관련이 없고 인성 영역이고 등급이 없는 학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효행상, 선행상, 성실상, 모범상 등 학교에서 이런 상들의 명칭은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그 상들을 받은 학생들은 학년별로 가산점을 1점씩 주게 됩니다. 학교에서 저 수상 실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상 받은 친구들을 자 이제 가산점 명단에 넣게 되는데요. 누가 가산점 줄 건지 말 건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정합니다. 요렇게 이제 받은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학교에서 그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데, 학교는 연초에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요 점수를 주는 방식이 한 학급당 5명씩을 주든지, 아니면 해당 학년 전체 인원에서 20%까지를 이 가산점 대상자로 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였겠지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요 상을 받은 학생들이 요 인원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자를 건지를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안에서 다 결정이 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3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해당 학년 전체 인원의 20%를 했을 때 요 전체 인원은 언제 인원을 말하는 거냐? 우리 2024년 3월 2일 날 그 학교에 총 몇 명이었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0%. 이렇게 해야 인원이 좀 많아지죠. 점점 중간에 전학도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비교과 영역 성적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입니다. 역시 8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는 5점에 가산점이 학년별로 1점씩입니다. 이 가산점을 받을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실적은 어떤 실적이냐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장이나 정교회장 말하는 거죠. 정교회장 또는 학생의 부회장 또는 학생의 임원, 무슨 부장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활동 또는 학급 반장, 학급 부반장, 이런 학생 자치의 임원으로서 해당 학년에서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가산점 받는 대상자는 학교에서 결정하신다 했잖아요. 자치의 임원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을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한 학기 이상 안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실히 안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십니다. 동아리 활동은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동아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서 동아리 반장들은 이런 아이들이다. 결정을 딱 하신 그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조직된 동아리 부서의 반장으로 해당 학년에서 역시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성실하게 활동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결정해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결제를 받고 점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과 성적을 입력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기 일반고 고등학교 원서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쓰신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죠. 집에서 써서 학교로 제출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검토하고 교육청으로 제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학교에서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내 아이 원서를 내가 써야죠. 그렇죠? 표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께서 또는 학생이 원서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가산점이 있었잖아요. 가산점을 산출할 때 우리 애는 반장했다던데 왜 가산점이 아니지? 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지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 학기 이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죠? 한 학기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학기의 개념은 뭐냐? 해당 학년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별 설정되어 있는 1학기 종료일, 종업식 한 날까지가 한 학기예요. 학교마다 한 학기의 개념은 끝나는 날짜가 다 달라지겠네요. 맞죠? 거기에서 일주일이 빠지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반장이 중간에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년의 개념은요, 해당 학년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3학년들은 11월 30일까지를 한 학년으로 봐요. 11월 30일까지를 한 학년으로 보고, 이 11월 30일 아까지는 말씀드렸지만 비교과 영역이 이제 완료되는 그 시점입니다. 요거를 한 학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이가 뭐 동아리 반장을 했는데 5개월 15일을 했어요.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들어와서 5개월 15일 이상이면 6개월로 인정을 합니다. 아쉽게 5개월 14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반장, 부반장, 그리고 동아리 반장 등은 학기 초에 교장 선생님 결재를 득해서 임명된 경우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만 가산점 대상자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산점을 얘기하니까 이 가산점이 근데 후기 일반고 전형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실 거라고 착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까 200점 만점에 가산점을 다 포함한 비교과 영역 점수는 40점이었습니다. 40점 중에서 어떤 영역은 가산점이 학년별 1점이었고 2점이었고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 부분입니다. 약간 미미할 수 있지만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이게 당락을 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꼼꼼히 드렸습니다. 행동 발달 상황 성적,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성적을 산출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 피해 학생 조치 말고요, 가해 학생 조치를 받거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또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까지, 이런 학생들은 아까 전에 그런 어떤 실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반장이었다 할지라도, 종교회장이었다 할지라도 해당 학년도에, 그러니까 이 조치를 받은 해당 학년도의 가산점 대상자에서는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시고 왜 우리 아이가 빠졌을까를 이제 문의를 하셔야 학교랑 소통이 이제 잘 되실 테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 조치받은 친구, 선도위원회 징계받은 친구,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은 친구는 가산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요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전화도 많이 오세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시고 이중 지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지원을 하게 되면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불합격 처리되고 그의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어머니. 자, 먼저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전기고등학교 어딘지 아시겠죠?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술고, 스포츠과학고 이런 학교들에 합격한 자가 후기고등학교, 아까 후기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일반고, 외고, 자사고 있어요. 울산은. 거기에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셨을 겁니다. 맞죠? 두 번째, 정기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타시도 후기학교 역시 지원 안 됩니다. 관심 있는 분 여기 안 오셨을 겁니다. 세 번째,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울산의 후기고등학교 일반고, 외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은 타시도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정기와 후기로 구분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운영하는 것은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법령에서 17개 시도가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기에 지원했으면 후기 안에 또 다른 학교 지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타시도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울산의 후기고등학교 여기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뭐 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다시 울산에 있는 후기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 안 되는 겁니다. 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 안 됩니다. 이런 학생이 거의 없겠지만
일반고 자사고 외고를 합격해놓고 특성화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 학생은 거의 없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다음 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시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 또는 타시도 후기 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다른 어떤 계열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웅성웅성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 우리 애가 울산 외고에 넣을 건데 울산 외고를 떨어지면 울산에 있는 일반고를 못 넣나? 이제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제 웅성웅성하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예외예요. 예외라서 청운고등학교나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 학생들도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청운고등학교나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울산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아까 그 정원 안에 들어오면 합격선 안에 들어오면 배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배정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겁니다. 다음 정기고등학교 합격자가 등록을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전체 어느 학교도 갈 수 없다.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타시도 후기고등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했어요. 얘는 당연히 우리 후기 일반고 지원이 안 됩니다. 시도마다 전형 일정은 조금씩 달라요. 정기와 후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건 똑같은데 전형 일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타시도 후기고가 빨라가지고 여기를 먼저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우리 후기가 뒤에 날짜가 뒤에 있으니까 넣고 싶다. 안 된단 말입니다. 네, 후기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그다음 전국 단위 모집 후기 일반고가 있어요. 경남 거창고나 남해 해성고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원한 학생은 울산 지역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울산 후기 고등학교 못 온다는 이야기니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이런 데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타시도 특목고, 타시도 후기 자사고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 울산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반고잖아요. 일반고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3학년 재학생들 졸업 예정자들의 원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잘 원서를 쓰셔서 3학년 부장선생님께서 검토를 하신 후에 이제 정확하게 등록을 하시고 출력해서 교육청으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들고 온다고요, 애가. 가정통신문 가져오듯이 꾸겨 갖고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잘 펴가지고 확인 반드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서는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쓰시는 거, 아버지께서 쓰시고 학생이 쓰는 거잖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잘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장 꽝 찍어서 다시 학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내가 확인했고 내가 확인했는 걸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서 보내주셔야지 그냥 냅다 찍으시고 보내주셨다가 혹여라도 잘못 입력되었다는 걸 뒤에 아셔서 화가 나셔서 전화가 오셔도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정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요. 이미 확인을 하셨다고 도장까지 찍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 잘 하시고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혹시 부모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도 학교가 결정이 이미 되었거든요. 체육특기자 지금 이제 결정하고 있는 중이고 이 학생들도 원서를 써야 해요. 원서를 써야 해서 1단계 전체 학군 이제부터 배정 얘기 슬슬 나오죠, 그죠? 뭐 전체 학군, 거주 학군, 뭐 희망 배정, 임의 배정 이런 얘기는 이제 한 10분 뒤에 막 나올 겁니다. 그때 잘 들어보시면 일단 맛만 보여드리면 1단계는 배정의 1단계는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봐요. 울산광역시에는 모든 고등학교를 하나의 학군으로 봐서 2개 학교를 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구에 사시더라도 남구고등학교를 1단계에서 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울주군에 살아도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1단계에서 2개 학교 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 칸에 요 채특자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결정된 학교를 딱 쓰고 나머지 다 빈칸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걔는 그 학교에 갈 거니까요. 배정 단계별 1, 2, 3지망 학교는 같은 학교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단계는 전체 학군이었어요. 전체 학군에서 예를 들면 나 학선고를 너무 가고 싶어요. 미치도록 가고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1단계에 1희망 학선고, 2희망 학선고 안 된다고요. 배정 단계 2단계는 뭐냐면 거주 학군이라 그래요. 살고 계시는 그 구군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3개를 희망할 수 있어요. 예? 울주군에 사십니다. 만약에 뭐 구역내에 살아요. 그러면 뭐 몇몇 학교 생각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데 범서고 안 된다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다 후기 학교잖아요. 이 학교들에 지원한 학생은 전체 학군, 울산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는 그 학군, 1단계 전체 학군에다가 뭘 쓰느냐 하면 본인이 지원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름을 쓰면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정에서의 약간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군부터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쓸 수 있어요. 일반고 이름을. 그런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요 1단계 전체 학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2개의 학교를 쓸 수가 없고 본인이 지망한 자사고, 외고를 지원한 것으로 1단계 전체 학군을 지원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외고, 청운고 지원자들은 일반고 원서를 같이 쓰셔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쓰셔야 됩니다. 자사고, 외고 원서를 먼저 쓰잖아요. 먼저 쓰고 그 학교에 그건 서류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으로 안 오거든요. 후기 일반고 원서 쓰자고 할 때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배정 못 받아요. 네, 쓰셔야 되고 전체 학군에는 울산외고 또는 뭐 현대청운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 학군에는 일반 학생들처럼 똑같이 3개까지 본인 거주 학군 안에서 3개 희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불합격하면 배정 인원 안에 들어오면 합격한다면 배정이 된다. 일반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생기부 주소가 그대로 이제 원서로 등록이 되어 오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주소가 이제 나중에 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최신 주소를 변경을 해 주시고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주소 조사 다 하셨을 거예요.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등본도 내라 하시고 뭐 주소지 현재 주소지가 어딘지를 다 내라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 주소를 기입해 주셔야 되고 안 하시겠지만 위장 전입 같은 것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증명사진도 학교에서 와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지금 아마 초등학생 얼굴로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애들이. 예,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 교체해 주세요. 예, 애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사전에 좀 최근 사진으로 좀 교체해 달라고 학교에서 말씀하시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남녀를 거꾸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가 여자 고등학교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고로 갈 수 있다고요. 잘못 쓰면 이거 그냥 체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웃지만 확인 반드시 잘 해주세요.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정보를 드리면 내년 3월 1일자로 지금 울산중앙여고가 가칭 울산 가온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 중구 요 학군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희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이렇게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감안하셔서 중구 쪽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거주학군에 3개 쓸 수 있으니까요. 중앙여고 이제 여고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부터는 남녀공학이 되니까 지원할 수 있어요. 남학생들. 감안하셔서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2026년 3월 1일자로 지금의 3일 여자고등학교가 울산 3일 고등학교로 역시 남녀공학 전환 예정입니다. 요거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공학으로 가는 건 확정됐는데 26년 3월 1일자로 개교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공사가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기간이 좀 걸린다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계획은 내후년 3월 1일자에는 3일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니까 남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닐 거고 동생이나 뭐 옆집 동생이나 말씀해 주시면 언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일 궁금해하실 이제 몇 명 그래서 울산 일반계 고등학생 보낼 건데요.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25학년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학생 정원의 계획은 후기 일반 고등학교는 7,909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7,909명을 수용할 계획이고요. 이 7,909명이라는 숫자는 안 변하는 숫자는 아니고요. 네. 이 7,909명이라는 숫자를 중등교육과인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라 교육여건개선과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생 배정 정원을 정합니다. 학생 배정 정원을 저기서 정해서 주면 저희는 이제 입학 전형을 운영을 해서 저렇게 이제 맞추어 놓는데 예정 현황이라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5학년도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선발과 배정 인원은 7909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현재로서 계획은 7909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고등학교 동점자는 예를 들면 제일 동점자가 발생했는데 커트라인에서 동점자가 발생을 했어요. 다 뽑거든요.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여튼 너 7,909등 해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과학고, 스포츠과학고, 마이스터 학생들을 다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요만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도 이제 전형을 했고 미달된 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들도 요 인원을 지금 뽑아야 하지만 어저께 특별전형 마감이 됐는데 일부 학교, 일부 학과에서도 미달된 과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 이제 특별전형 끝나면 또 일반 전형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죠? 일반 전형 때 또 쭉 뽑아가지고 어쨌든 요 인원들을 합치면 정기 인원이 이제 1,959명쯤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학교들이 정원을 다 채운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우리는 7909죠. 외고, 청운고. 그래서 올해 총 지금 학생들이 1223명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저 인원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학 가고 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냥 감만 잡으세요. 7909라고 감만 잡으시고 저희 인원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중등행정과 중등행정팀의 주무관 이령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후기 일반고등학교 배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장 하사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1번고 정원은 2024학년도에는 8,268명이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7,909명으로 35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배정 학교 수는 총 40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일 여고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배정 발표는 일반고 합격자 25년 1월 8일 이후에 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 후 배정 심의를 거쳐 25년 1월 31일 날 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부 학교 군별 학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울산중앙여고가 여고에서 울산가원고로 남녀공학으로 내년 3월 1일 날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적을 배제한 평준화 배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거리 배정이라고 보통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데 근거리 배정 아니고 원거리 억제 배정을 기본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군 설정입니다. 학교군은 전체 학교군, 거주 학교군, 인접 학교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군은 울산광역시 전 지역을 한 개의 학교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 학교군은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5개의 학교군을 하고 있습니다. 표와 마찬가지로 동부는 동구 전 지역, 북구는 북구 전 지역, 중부는 중구 전 지역, 남부는 남구 전 지역,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남구 전 지역과 울주군 A 지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 범서읍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양 특수는 울주군 B로
언양읍, 상부면, 삼남읍, 삼동면, 두서면, 두덕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학군 내 학교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는 남목고, 현대고, 대송고, 방어진고, 하안고, 문영고 6개 교가 있습니다. 북부는 울산 동천고, 달천고, 호계고, 매곡고, 무령고, 하봉고, 효정고, 강동고가 있습니다. 중부 학성여고, 울산중앙여고가 울산가은고로 바뀝니다. 울산고, 성신고, 약사고, 함월고, 울산중앙고, 다음고가 있습니다. 남부학교군입니다. 삼산고, 울산강남고, 대영고, 신선여고, 울산여고, 학성고, 신정고, 울산제일고, 무고고, 우신고, 성강여고, 문수고, 남창고, 온산고, 범성고, 천산고입니다. 언양특수입니다. 언양고, 울산경희고가 있는데 여기 이 언양특수에 사는 아이 같은 경우는 남부 7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울산 제1고, 성강여고, 문수고, 우신고, 무고고, 범서고, 천산고입니다. 원서를 잠깐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 전체 학교군과 거주 학교군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장학사님이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1지망, 2지망, 거주군에서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신입생 배정을 위해서는 기준번호 추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번호 추첨, 개인별 배정 순번을 정하기 위한 기준번호를 공개 저희가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대표님들 8명이 참여하여 8자리 숫자인 기준번호 난수가 추첨되게 됩니다. 접수번호 첫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 정하기입니다. 기준번호가 26248854가 기준번호로 뽑힌다고 하며 거기에서 765432를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번호가 2009171 54398134 이렇게 이제 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그 뒷번호 54398134가 아이의 학생 첫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 번호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 번호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54398134 곱하기 765432를 곱해서 41638077943701 해서 이렇게 뒷번호 8자리 숫자가 또 두 번째 학생의 배정 순번 번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작위 배정 번호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기 일반고 배정 방법입니다. 1단계에서는 전체 학교군의 20%를 희망 배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거주 학교군 40%를 희망 배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임의 배정으로 40%를 또 배정률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좀 어렵게 설명이 돼서 땡땡고 정원이 100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여기에서 전체 학교군에서는 20명이 배정이 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 학교군에서 40명이 배정이 되고 3단계에서는 40명이 배정이 됩니다. 1단계가 많이 미달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원래 20명이 가야 되는데 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50명이 배정이 되고 3단계에서는 40명이 배정이 됩니다. 밑에 설명되어 본 같이 다음 단계의 배정 인원은 전 단계의 미달 인원과 합한 인원이 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1, 2단계 미배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배정이 됩니다. 배정 흐름도입니다. 배정 흐름도를 보시면 학생 학부모님께서 원서를 보시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럼 1단계 지원에서 전체 학교군의 2개 교를 선택을 하고 2단계에서 거주 학교군 3개 교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배정 작업을 합니다. 학교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1, 2지망 순위를 별 추천 배정합니다. 2단계 배정은 1단계 미배정자와 외고, 자사고, 국제고, 전형 탈락자를 학교 정원의 40%를 1, 2, 3지막 순위별 추천 배정합니다. 여기서 희망 배정, 1단계, 2단계를 희망 배정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 미추첨자 같은 경우 3단계 배정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정원의 40%를 이미 배정하는데 통학 여건들을 고려하여 배정합니다. 기타 전형에 대한 배정입니다. 기타 전형에 정원 내 외가 있는데요. 정원 내 외
우선 우선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추첨, 추첨하지 않는 배정입니다.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까 앞에서 장 박사님 설명한 대로 해당 과에서 선정 배치하고 공문으로 다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는 정원 외로 우선 배정합니다. 다자녀가 있는데요. 다자녀 동일교가 우선 배정 대상자입니다. 정원에 우선 추첨 배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쌍둥이나 한해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추첨 후 배정합니다. 배정 번호가 앞선 학생이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쌍둥이가 외고 자사고 국제고에 많이 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은 거주지와 가까운 희망학교에 우선 추천 배정합니다. 지체 부자유자는 현 주소에 가장 가까운 2개 중 희망한 학교에 우선 추천 배정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 전학입니다.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동일 학교에 배정하지 않으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에 우선 추천 배정합니다. 정원 내 우선 추천 배정입니다. 다자녀 3인 이상 가구의 자녀 중 희망시 일반 계고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배정이 지금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배정 유의사항인데요. 우선 배정과 우선 추천 배정은 이중 지원 불가합니다. 우선 배정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자녀의 가구의 자녀 중 2인 이상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될 경우 희망에 따라 동일 학교에 추첨 없이 우선 배정합니다. 현재 어떤 아이가 대원고에 있다. 근데 자기 아이가 3명이다. 자기 밑에 동생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예정이다. 큰애는 고3이거나 고2면 자기는 이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하시며 동일 학교에 우선 배정됩니다. 우선 추천 배정은 다자녀 3인 가구의 자녀 중 희망시 일반 계급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첨, 전체 학교군 1지만 교에서 배정합니다. 다자녀 가구 중 형제, 자매, 연령과 상관없이 우선 추첨을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만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신청서입니다. 이거는 책자의 30페이지 보시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자녀가 혹시 있는 가정에서는 다자녀 동일교 우선이 있고 우선 추천 배정이 있으니까 보시고 꼭 신청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거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배정이 실주소지가 원칙입니다. 실주소지가 원칙이고 아까 전에 장 학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적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주소지로만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거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생 단독으로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경우, 부모 없이 학생만 친척, 친지 등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거주지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를 가거주 위장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거주는 된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로 주민등록하는 해야 합니다. 불응시 주민센터로 저희가 위장 전입 신고 통보할 거고요. 가거주가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교 배정 후에 가거주로 확인되면 배정 및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자녀 가정입니다. 현재 쌍둥이 2명, 초등학생 1명 있습니다. 쌍둥이 배정과 다자녀 추천 배정 같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쌍둥이 배정과 다자녀 추천 배정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지원 불가하고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질문 2번째입니다. 다자녀 가정입니다. 현재 성인이 된 언니와 고2 오빠, 중3 있습니다. 오빠가 있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자녀 배정료 이렇게 있어요. 다자녀 배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다자녀 우선 배정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자녀 우선 추천 배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함께 있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자녀 가정입니다. 현재 쌍둥이 2명 있고 언니 1명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와 언니가 함께 같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나요?라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언니가 고1, 2 경우 다자녀 우선 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중구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남구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원서 작성 시 전체 학교군 적을 때 남구에 있는 학교로 지망할 수 있습니다. 20%의 확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학교군이 실거주지가 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학교만 지망은 가능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군의 이 학생이 실제로 남구에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다녀보니까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다녀보니까. 왜냐하면 부모님 생각에는 좋은 학교라 생각하고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계속 전학을 보내달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는 인접군이 많습니다. 그 인접 학교군이 많아서 전학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남구는 전학이 안 됩니다. 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5번째입니다.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 이전 예정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아마 정해진 날 지금 아마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각서, 증빙서류, 분양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약서에 따른 이체 내용 이전 주소와 이전 일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확인 작업 후 이전할 주소로 현행하여 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실거주 조사해가지고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거주 사실 여기 이전 예정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고 배정 추진 일정을 잠깐 참고해서 보시면 합격자 발표는 25년 1월 8일 날 있고요. 배정 발표는 1월 30일 날 금요일 날, 예비 소집은 내년 2월 3일 월요일 날 할 거고 입학 등록은 2월 3일에서 2월 20일. 재배정 접수가 배정이 끝나고 나면 거의 진행이 됩니다. 내년 2월 4일에서 2월 6일까지. 재배정 발표는 내년 2월 20일, 재배정 입학 등록은 2월 20일에서 2월 21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정 설명을 끝났습니다. 긴 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